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저녁 8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저는 톡톡한 주선생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톡톡한 주선생의 외전 수의광에서는요. 전체 전문가님들을 대상으로 수익률 대회를 통해서 1위 하시는 한 분만 이 자리에 모셔놓고 시황, 유망 업종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간 누적 수익률 1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 모셨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럼 방송하기에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운영 방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톡톡한 주선생의 외전 스타킹에는 어떤 전문가님들이 출연을 하시냐면요. 팍스경제TV의 톡톡한 주선생과 굿이브닝 주라벨에 출연하는 모든 전문가님들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또 간단하게 참여 룰 보시면요. 평일 오거래일,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계가 되고 있고요. 또 각 전문가님만의 노란 톡방 안에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진입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최대로 집계할 수 있는 종목의 개수는 5개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또 6호가 이상 제시 시 저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간 누적 수익률 1위부터 5위, 과연 누구일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5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누가 되셨을까요? 바로 빅머니 전문가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빅머니, 큰 수익을 안겨다 주시는 분이죠. 주간 누적 수익률 14.5% 기록하셨고요. SAMG 엔터로 10.2%의 최고 수익률 안겨다 드렸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핑거스토리와 제주항공이 있네요. 4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4위를 기록하신 분은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님이십니다. 차트의 달인이라고 불리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19.4%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선익시스템이라는 메타버스 관련주로 14.5%의 수익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뉴프렉스가 있네요. 3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과연 어떤 전문가님이실까요? 3위는 바로 기계달인 전문가님입니다. 우리에게 기계처럼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쏙쏙 뽑아주시는 분인데요. 주간 누적 수익률 33.8% 기록하셨고요. 오리콤으로 12.2%의 최고 수익률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실리콘투 그리고 청담 글로벌이 있네요. 자, 이제 1위와 2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2위는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2위를 기록하신 분은 최병곤 대표님이십니다. 급등주 선취매로 유명하시죠. 증권사에 10년 이상 근무하셨습니다. 주간 누적 수익률 46.8% 기록하셨고요. 제주은행으로 최고 수익률 20%를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성신양회 그리고 유일에너테크가 있네요. 자, 이제 대망의 1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를 기록하신 분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1위는 바로 정진 대표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짧고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수익을 안겨다 주시는 분인데요. 잘 차린 포트로 배부른 수익을 안겨다 주시는 분입니다. 주간 누적 수익률 50.7%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덱스터로 18.7%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한국화장품 그리고 윙이푸드가 있네요. 자, 우리 정진 대표님 1위를 하셨는데요. 우리 정진 대표님의 수익률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났냐면요. 덱스터라는 특수효과 관련주로 18.7%의 수익을 실현하셨고요. 한국화장품으로 10.8%의 수익 기록하셨습니다. 윙이푸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죠. 8.8%를 기록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정진 대표님과 함께라면 이 힘든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짧은 금요일부터 목요일 이 짧은 한 주 동안 50.7%의 수익을 주셨는데요. 정진 대표님과 나도 함께 하고 싶다. 나도 우리 정진 대표님의 수익률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문자 샵 3989번으로 정진 2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지금 화면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톡톡한 주선생 정진 대표님과 함께하는 월요일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톡톡한 주선생 외전 수익률 대회 스타킹의 김영철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모시네요. 우리 오랜만에 모시고 있는 우리 정진 대표님과 함께 원래 정진 대표님 저랑 예전에 많이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우리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지난주 종목 수익률 딱 보니까 딱 리오프닝을 제대로 기다리고 계시다가 한 방에 딱 물었던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정진 대표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네. 한번 재밌게 인사 한 말씀 플러스 시황 간전평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고 그다음에 높은 수익의 맛을 전해드리고 있는 주식 맛집의 정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시장 상황 아무래도 내일 13일이죠. 13일에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좀 앞두고 아무래도 기대치보다 좀 하회할 것인가 상회할 것인가에 두고 오히려 좀 관망하는 장세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영향으로 어떻게 FOMC 미국에서 통화정책회의라고 할 수 있죠. 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CPI 발표 어떻게 움직일까 여기에 좀 포커스가 맞춰서 오늘 좀 약간 상승과 하방의 추세가 잡히는 방향성이 아닌 그냥 거의 횡보하다시피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러한 변동성이 좀 적은 장세였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동성이 좀 작았어요. 좀 제가 봤을 때는 네. 일단 뭐 눈치 보기. 그렇죠. 지금 뭐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 어차피 CPI 나오고 FOMC 나오면 어차피 달라진다. 그렇죠. 그래서 기다려보자라는 심리를 갖고 있는데 지난주 수익 보니까 기다리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수익을 낼 건 내보자. 뭐 이렇게 이런 방법이었는데 네. 자 정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자 보셨는데 자 이번 주 딱 수익률 지난주 수익률 보시면 덱스터 뭐 사실 리오프닝이라고 할 수 있죠. 영화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영화관으로. 그리고 아바타2 관련주입니다. 그다음 한국화장품 또 화장품 관련주. 위푸드 마찬가지죠. 중국 관련주. 동화성 캠트로스. 자 설명을 듣고 싶은 종목들이 참 많은데요. 네. 자 일단 우리가 방송이 일단 지난주 수익률 중에 괜찮은 수익률 난 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네. 그래서 비법 좀 풀어봐라. 네. 네, 뭘 보고 한 거냐 도대체. 네. 대충 뭐 다투로 찍었느냐 아니면 진짜 무슨 엄청난 그 이슈와 포커스를 네. 잡았는지 그런 걸 많이 물어보는 방송이거든요. 자 네. 우리 일단 저의 눈높이보다는 네. 시청자 여러분과 비슷한 눈높이를 갖고 있는 우리 김민경 네.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네, 제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비슷한 눈높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특수효과 관련주죠. 네. 근데 이게 또 신과 함께 2의 특수효과를 다 원투 다 했죠. 네, 원투 다 했다고 하는데 네. 이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때문에 목표로 겨냥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좀 매매를 굳이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유행, 패션도 유행이 있듯이 주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행이 돌고 돌듯이 돈도 자금의 흐름도 계속 유행에 따라서 돌고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가 한창 작년에 핫할 때 덱스터 같은 경우에도 뭐 CG 이런 효과 시각 효과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많이 부각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회사에 또 CG 영상, 드라마나 영화, CF 이런 거에 CG를 거의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으로 시장 CG 상위이죠 뭐. 예, CG를 CG 거의 맛집. 맞습니다. CG 맛집. 거의 독보적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좀 아바타 2가 좀 개봉이 된다는 우리나라에서도 최초 개봉 아닙니까? 동시에 역시 개봉이긴 우리나라 빨라요. 예, 속도 동시 급해요, 개봉이긴 우리나라. 한데 예. 예, 1,300 아바타 1이 1,300만 명. 틀렸어요. 예, 1,400만이에요. 1,400만이었어요. 재개봉까지 합치면 그 영화 1,400만. 광이시기 때문에 재개봉을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60만을 또 추가했더라고요. 엄청 와, 많았네요. 예. 아바타 1이 그 정도로 대흥행을 했었거든요. 그 기록을 아직도 지금 깰까 말까 할 수 있을 정도의 대기록이기 때문에 아바타 2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또 히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 심리가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주식시장에 영향을 있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덱스터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점을 미리 알고 간과하고 충분히 먼저 선 공략을 했었고요. 뜨기 전에 자꾸 이렇게 뜨고 나서는 수익 실현하는 근데 약간 이러한 요거 매매자를 느낌이에요. 지난 맞습니다. 겨울에 네. 난 네가 뭘 했는지 알고 있다. 덱스터가 지난 겨울에 메타버스로 한번 떴기 때문에 맞습니다. 흐름이 한번 올 거다. 그 오는 타이밍이 아바타가 올 때쯤 올 거다. 요 생각이었던 건가요? 그런 것도 아니고요. 네. 오히려 그것보다도
짬에서 나오는 웨이브라고 하죠. 아, 짬에서 나오는 웨이브. 예, 이런 과거에 명언이다, 이거. 네. 어떠한 테마에서 어떠한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제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경험으로서 경험해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상황, 메타버스, 아바타 이전에 그리고 또 사우디나 싱가포르 국부펀드에서 또 카카오 엔터에 대해서 뭐 네. 투자 뭐 이렇게 좀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관련주들이 좀 많이 수급이 들어왔었고요. 덱스터도 컨텐츠 관련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날 당장은 수급이 안 들어왔어도 충분히 제 2차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재료가 뭐가 있을까 봤을 때는 아바타 2가 받쳐주고 있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바로 다음 날부터 거의 슈팅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그럼 상승세를 좀 이거 이어갔습니다. 매수 포인트는 어떻게 잡았어요? 이게 지수적인 차트를 좀 보셨나요? 아니면은 차트 따윈 필요 없다였나요? 아니죠. 전 매수 포인트 잡을 때 아무래도 차트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일단 매수 포인트 알려주시다. 왜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설명 많이 들었어요. 네. 많이 아바타 2 관련주 많이 들었는데 그럼 네. 도대체 이 정진 그 CG 맛집, VFX 맛집은 덱스터. 그럼 네. 주식 맛집은 정진 대표님인데. 맞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정진 대표님의 이 맛집은 도대체 어떻게 어떤 재료로 어떤 스킬로 이용되는지 한번 그걸 보고 싶단 말이죠.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또 유행하고 있는 게 컨텐츠 테마라고 미리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상황에서 종목들이 거의 한 뭐 20-30여 개 되지 않습니까? 그 종목들 중에서 아직은 슈팅이 나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한번 차트 보여주면서 한번 얘기해 차트를 주세요. 한번 네, 제가 네.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차트에서 좀 굉장히 메타버스 관련주, 콘텐츠 관련들이 긴 하락의 장세를 좀 나타냈었습니다. 거의 하락하다가 이제 약간 바닥 잡고 있었는데. 네, 거의 바닥을 한 2달 동안 잡고 있었다가 최근 들어서 메타버스 말 그대로 뭐 글로벌적으로 메타버스가 굉장히 많이 좀 안 좋았지만 예전에 그 미국의 게임 로블록스가 최근 이용자 수가 뭐 증가했던 소식에 그 뉴스가 맞아 한 번 있었어요. 네, 한번 네, 그 10월 나왔었어요. 달, 10월 달, 네. 11월 달 정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추가 하락보다는 약간 바닥을 잡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 이후에 오히려 제가 매매 포인트를 잡았던 포인트가 바로 요 날이었거든요. 오히려 급등하기 직전에 사우디 국부펀드가 카카오 엔터에 투자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제가 느꼈을 때는 분명히 IP를 갖고 있는 회사도 충분히 수급이 들어오겠지만 이 컨텐츠 관련주들 그것도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충분히 재차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겠다 싶어서 바로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 덱스터를 1순위로 꼽았었고 야, 이 정도면 이 타이밍이 이거는 자꾸 거의 들어갔습니다. 진짜 급등 나오기 전에 딱 선취매인데. 맞습니다. 요게 요때 이제 재료가 딱 그 재료만 보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기술적 타이밍상 이렇게 뭔가의 오묘한 뭔가 방법이 있어요? 거의 재료가 최우선이고요. 비중을 따진다면 재료가 제일 우선이었고 정기 대표님 맛집은 일단 재료가 네. 그 재료가 이제 보면 재료가- 식재료들, 맞습니다. 식재료들이 일단 우선이다. 예, 가장 우선이고 네, 재료가 좋아하죠. 그중에서 조미료 간이 좀 가장 센 거, 감칠맛 네. 나는 걸로 네. 어떤 종목이 있을까 봤을 때 그 힘이 과거의 경험, 짬에서 나오는 웨이브로 봤을 때는 분명히 얘가 좀 상승할 때는 굉장히 힘이 폭발력 굉장히 있게. 힘이 좋은 종목인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 아직 안 들어왔네. 먼저 선침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전략을 세웠던 거죠. 그럼 이 매도는 하셨나요? 이거 매도 하셨나요? 아니면 매도는 바로 다다음 날 이틀 뒤에 아. 이틀 뒤에 거의 그냥 뭐 그냥 가볍게 그냥 18% 이틀 만에 한 18%딱 찍고 그냥 가볍게 발음 했는데 주의해 주세요. 18%. 18%. 예, 네. 18%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덱스터를 딱 제 이슈와 재료를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끄는 타이밍이 아주 예술적으로 이 끄는 타이밍에 재료를 퐁당 담가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확 우려낸 그런 느낌인데 그럼 여기서 이 덱스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덱스터가 지난주에 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벌써 우리나라 왔어요. 네. 예,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우리나라에서 맨 먼저 개봉하니까 우리나라에 벌써 한국 왔단 말이죠. 네. 와서 덱스터 대표님을 만나더라고요. 저 그럴 그래서 수밖에 더 없죠.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윗꼬리를 맞고 밀렸더니 오늘 또 오늘도 음봉 밀렸죠. 맞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되게 고민스럽단 말이죠. 네. 이게 저는 이게 이러다가 저는 아바타 2가 1,000만 원 간다라는 거는 가볍게 예상하고 있는데 가볍게. 왜냐면 그 외국 평단이랑 우리나라 평단 그 시사의 평단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후반부 작업을 2년 동안 했으니 재미없을 리가 없다 이거. 그렇죠. 진짜 그래서 이거 만약에 좀
관객 수가 늘어나면서 이게 추가로 더 달리지 않을지.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슈나 제로 포인트로 봤을 때는 네. 어떤가요? 우리 시청자 네. 여러분들 과거 필요 없어요. 일단 과거 수익 난 거 좋아. 네. 오케이. 그럼 과거 수익을 잘 내서 여러분들 같이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톡방에 들어왔었어야 돼요. 왔었어야지만이 이 덱스터의 수익 18%를 예, 하나 18%를 네. 수익을 냈을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 근데 다 가르쳐주면 안 돼요. 네. 안 들어오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번 그 앞으로 향후 전망이나 이런 걸 좀 얘기하면서 같이 톡방에서 좀 어떻게 할 네. 건지 같이 얘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제가 저를 예전부터 좀 방송을 봐줬던 분들이나 저 톡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주기적으로 좀 차트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깃발 패턴이 뭔지 단기적으로 공략법 뭔지 깃발 패턴. 예, 그걸 즉 제가 깃발 패턴이다. 누누이 네. 교육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딱 장대 양봉을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거의 그 라인을 무너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갔거든요. 거의 깃발 저걸 패턴을 유지하면 더 간다. 예, 네. 기다리고 나서 재차적으로 지금 5일선 타고 계속 끌어올렸는데 최근 들어서 오히려 이러한 상승분은 어떻게 보면 아바타 2 개봉 전에 기대감에 따라서 상승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막상 개봉 전까지 혹은 시장 영향에 따라서 이렇게 최근 들어 눌렸다 싶으면 하방도 굉장히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예, 제 예상으로는 하방 많이 안 나올 거다. 네, 네. 하방은 많이 안 나올 것이고 지금 시장 영향에 따라서 조금 오늘 좀 차익 매물 좀 나왔다 싶으면 어느 정도 하방 지지 라인 한 13,000원 전후로 지지 라인 너무 좀 또 다 가르쳐 주신데. 네. 형성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예,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거 재공략할 타이밍은 언제냐? 당연히 개봉을 하고 나서부터가 충분히 이게 기대감과 기대 예상치보다 더 좋냐 아니면 예상치보다 못하냐의 차이에 따라서 언제쯤 공략해야 될지는 자세한 사항은 그때 가서 제가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전략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장이 끝나고 이렇게 병진 대표님 방송을 주구장창 기대하면서 그걸 기다리면 결국 못 잡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미리 들어와 있어야지만이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서 자 덱스터가 저는 이런 것들을 주로 영화가 하루하루 관객 수 늘어나는 숫자 뉴스 나올 때마다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는 한 제가 봤을 때 아바타 2가 또 러닝 타임이 190분이에요. 3시간, 3시간. 길죠. 그래서 이거 1000만 가려면 한 달 걸린다. 한 달은 최소 한 달은 미친 듯이 몰아쳐야 된다. 그러면 네. 한 달 동안의 이슈가 남아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들 한 달 동안 같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 김민경 아나운서의 안내를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식 맛집 정진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은요. 문자 샵 3989번으로 정진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정진 대표님과 함께 이런 수익률 다 같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정진 대표님. 네. 한국 화장품이나 윙이푸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건 또 어떤 매매 포인트로 투자를 하셨나요? 네, 중국 코로나 리오프닝.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굉장히 코로나 제로 정책을 그것도 봉쇄 정책을 거의 2년 가까이 했습니다. 맞아요. 예. 혼자 딴 세상에 살았죠. 네, 억눌렸던 거의 그런 심리들이 폭발하면서 거의 뭐 백지 운동이 11월 말부터 거의 중국 전역으로 확산이 됐었고요. 대도시 위주로 더 크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우르무치 화재 때문에 더 커졌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의 뭐 촉매 역할을 했죠. 딱 시발점 역할을 했었고 그 이후에 봉쇄 정책 시위에서 점차 정부, 공산당, 뭐 반감 시위로 확산이 되는 이러한 추세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정부에서 발빠르게 봉쇄에 대한 정책을 빠르게 좀 완화시켰고 민심을 좀 달래기 위해서 완화 정책을 점차 다급하게 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준비도 되지 않았던 중국의 리오프닝이 갑자기 펼쳐지는 근데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저는 시진핑이 사면을 했으니까 네. 전 중국 공산당 사람들이 되게 바보 같은 게 네. 사면을 딱 확정했으면 그냥 풀어주면 되지. 참 별의별 고집을 다 부리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그 자신의 업적을 계속적으로 이제 취향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자존심인 거죠. 그 자존심을 내가 잘해왔다고 계속 이렇게 바쳤는데 이게 잘못된 거다. 이제 와서 손바닥 뒤엎기에는 자존심이 너무 상하니까. 근데 뒤집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불날 줄 몰랐겠죠. 아무래도.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네. 중국 공산당이 좀 버티지 좀. 버티려- 좀 더 버텨서 좀 전 중국 인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중국에 한번 난장판이 나고 그냥 민주화 운동에 막 난리가 나서 한번
공산당이 무너져야 좀 그래, 속이 다 그러면 후련했을 좋았죠. 뻔 그러면 속이 좋았겠지만. 후련할 뻔했을 텐데 좀 아쉽더라고요. 중국 공산당이 괜히 쫄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거 그냥 안 쫄고 그냥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무력으로만 방어했어도 큰 사태가 났을 수 있었어요. 무력으로 방어했으면 네. 저는 그러면 중국이 민주화가 왔다. 예, 태안발 사태. 중국이 민주화가 왔을 텐데 아쉽더라고요. 근데 요거 민주화 뭐 둘째치고 근데 이런 바로 화장품주가 간다. 네.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힌트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말씀드리지만 경험치에서 나오는 이거 짬에서만 나오는 네, 애들로. 맞습니다. 아무래도 중국하고의 관련, 중국 소비주 당연히 연관되는 게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주, 그다음에 콘텐츠, 엔터 이 관련주들이 가장 밀접하게 좀 연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2016년 사드 그 보복 있기 전에 정말 중국에서 한국의 K 콘텐츠가 정말 되게 크게 바람을 불러일으켰거든요. 한국 화장품도 뭐 화장품도 또 전부 다 난리였고, 네. 예, 그때 한창 차화정 그랬잖아요. 네. 주식시장에서. 예, 그만큼 화장품이 중국 시장에서 대세를 이루다 보니까 그냥 중국 소비하면 그냥 우리나라 화장품 요 회사들이 굉장히 수혜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라는 이러한 거의 공식처럼 여겨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에서 지금 이렇게 리오픈이 된다, 소비가 다시 진작에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바로 그냥 앞뒤 계산기 따지지 않고 바로 그냥 화장품주에 수급이 들어온다. 이러한 그냥 근데 생각이었던 이게 거죠. 또 한국 화장품은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사실 먼저 떴거든요. 네. 먼저 올라왔는데 한국 화장품 잠잠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잠잠했는데 그 아까 이제 짬에서 나온 웨이브라고 그랬잖아요. 네. 원래 중국에 뭔 일 있다. 중국이 뭔가 소비가 괜찮아졌다라고 하면 바로 먼저 뜨는 게 주로 한국 화장품 좀 세게 뜨다. 맞습니다. 원래 좀 끼가 있는 종목이란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거를 노리신 건지 아니면 맞습니다. 그걸 노렸다. 네, 우리 김보님도 아시겠지만 네. 말 그대로 화장품 관련주 중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어요. 이것도 네. 20개, 30개 정도의 종목이 있는데 말 그대로 대형주도 있지만 말 그대로 이러한 재료에 민감하게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이 있는데 그 민감도가 정말 주가의 상승 탄력이 얼만큼 빠르게 그리고 크게 나오는 거는 경험에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경험. 그래서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좀 오래 안 보신 분들은 반드시 경험치가 있는 웨이브가 좀 있는 웨이브 좀 잘 주시나요? 이렇게 이런 거 잘. 예, 좀 유연하게 좀 하겠습니다. 그런 웨이브를 갖고 계시는 우리 주식 맛집 정진 대표님과 함께 되는데 요거 기술적 포인트는 또 어땠나요? 네, 기술적 포인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리자면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그 코로나 11월 말이었죠. 백지 운동하고 나서 완화한다 혹은 정부에서 발표한다는 이러한 소식에 완화하지 않을까 기대감에 바로 11월 거의 29일, 30일 정도에 굉장히 화장품 관련주들이 크게 급등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제가 딱 이틀 뒤에, 3일 뒤에 차트 보고 나서 거의 뭐 장대 양봉에 이것도 약간 깃발 패턴 깃발 비슷하네요. 패턴이죠. 정확하게. 그 원터치. 깃발 패턴에서 좀 톡방에서 좀 자세히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다 교육을 못하니까. 좀 방송에서 하기 너무 기니까 제가 노란 톡방에 오시면 제가 내일 장중에 그런 교육할 수 있는 내용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톡방에 한번 반드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장중에 내일 장중에 또 교육도 같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장중에 상당히 좀 많이 노력하시네요. 저는 장중에 바빠가지고 잘 못하고 있는데 우리 정진 대표님 역시 맛집입니다. 맛집이기 때문에 그냥 재료와 이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것도 같이 맛집으로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미료와 재료 이런 것들 두 개 같이 그 밑땡은 잘 안 쓰시죠? 조미료와 손맛. 손맛까지. 네, 손맛. 요 손맛이 네, 중요하네. 그렇죠, 이 손맛까지.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이게 맛집 장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꼭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김민경 아나운서가 참여목과 함께 뭐 순열 하나 정도만 더 알아보죠 한번. 네, 우리 정진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은요. 문자 샵 3989번으로 정진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시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에게 재료를 주시기 때문에요. 정말 제대로 된 수익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우리 정진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이 정확한 재료, 덱스터, 한국 화장품, 윙리푸드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관련주이죠. 이 정확한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수익을 드립니다. 이 확실한 수익 보장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문자 샵 3989번으로 정진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대표님, 윙이푸드에 대해서는 설명을 네. 안 해주셨어요. 네.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윙이푸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햄, 소세지, 또 간편 소세지 이렇게 이게 중국 회사예요. 예. 맞습니다. 육가공 전문 회사인데 중국에서 공장 말 그대로 생산하고 판매도 하는 이러한 회사인데 상장만 이렇게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은 중국에서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봉쇄 정책이 완화가 되면 당연히 사람들은 그동안 배고픔에 굶주렸던 식품의 소비가 굉장히 또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추세를 겪을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육가공 이런 것들을 주로 상품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요거 굉장히 중국에서 한번 휩쓸었었어요. 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말 그대로 돼지를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공급을 죽이고 그다음에 치사율이 100%라고 하더라고요. 소비가 증가하면 말 그대로 치사율도 있지만 주변에 또 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염성까지. 예, 주변에 다 그냥 봉쇄해 놓고 다 그냥 폐기 처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고 만약에 이렇게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돼지고기 가격은 굉장히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코로나 이전에 굉장히 급등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게 저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저게 원래 사실 중국 사람들이 보니까 돼지고기를 많이 먹더라고요. 엄청 전 세계 1위의 소비국이 네. 돼지 소비국이 바로 중국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중국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고기도 제대로 못 먹는다. 우리는 소고기 많이 먹는다. 네, 일단 뭐 계속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돼지 소비의 1위의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돼지고기 소비도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위험 단계에 지금 방역에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봉쇄가 좀 지금 완화되면서 풀리면 당연히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또 재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장이 말 그대로 다 중단된 상태에서 다시 재가동까지 올리려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밖에 없고요. 이 상황에서 공급은 적고 소비가 늘어난다. 그럼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조금 포인트가 있어요. 재고 자산 가치도 상승한다. 요거 그럼요. 괜찮네요. 이게 바로 실적 증가 요인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 네. 돼지고기를 이미 갖고 있는데 가만히 냅뒀는데 이 돼지고기가 갑자기 일단 올랐는데 비싸진 거죠. 예, 올랐잖아요. 그럼 저는 100원에 샀는데 조금만 가공해서 이걸 1,000원에 팔았어요. 그럼 마진이 그만큼 많이 남는 게 더 늘어났네. 네, 어쨌든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업종이다. 대표적으로 중국 소비 업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 리오프닝에서 뭔가 음식 쪽으로는 네, 뭔가 포인트를 볼 때 윙이푸드로 보면 된다. 맞습니다. 근데 이 왜냐면 윙이푸드 근데 요거 앞으로 좀 네. 어떨까요? 근데 저는 뭐 시세가 이제 시작인 건지 아니면 좀 깔아앉는 건지 네. 기술적으로 한번 포인트를 잡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뭐 향후는 또 어떻게 될 건지.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말씀을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에 중국이 굉장히 폐쇄 정책, 봉쇄 정책을 통해서 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행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렇게 좀 많이 윗꼬리를 달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거의 다 매물로 다 뱉어내는 이러한 모습을 자주 보였거든요. 아, 윗골이 좀 많이 달았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네. 나서 오히려 최근 들어서 봉쇄 정책이 완화되니까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하고 소비가 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데 지금 장기 이평선도 충분히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응집하다가 폭발을 한 번에 팍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한 번에 폭발하는 경우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중국의 완화 정책,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좀 변경이 된다, 전환이 된다 하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좀 근데 그리지 않을까. 오늘 네. 중국이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아져가지고 이거 네. 중국이 다시 또 제로 코로나 가는 거 아니냐는 네. 약간의 우려가 좀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거 다 중국이 제가 다시 봤을 제로나 갈까요? 제로 코로나? 코로나까지는 못 갈 것 같고요. 네, 예, 그쵸? 어쨌든 예. 지금 백신 보급을 좀 더 빠르게 전파하지 않을까, 이러한 아. 정책을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 자기들이 백신 맨 먼저 만들었다고 네. 물백신이 주구장창 맞더니 결국 그러니까 그 중국 그 물백신이 문제예요. 내가 봤을 때는 제가 중국이 결국 자기 발등에 자기가 도끼로 찍었다. 제가 봤을 때는 맞습니다.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일단 윙이푸드까지 해서 윙이푸드도 한번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제가 중간에 왜 잘랐냐? 아,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이거 더 하려면 이거는 그냥 노란톡방에서 여기 보시면 QR 코드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은 제가 볼 때 중국 리오프닝의 거의 장인이에요. 중국 리오프닝 맛집 같아요. 중국 음식 혹시 잘 만드시나요? 아, 먹는 걸 아, 좋아합니다. 먹는 거 예. 먹는 걸 좋아하시죠. 네, 먹는 하여튼 거 잘 주식은 잘 만드는데 예. 먹는 거는 잘 먹는다. 먹는 네. 것만 잘 먹는다. 먹을 네. 줄 알아요. 네. 맛집도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네. 맛집을 잘 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맛집을 잘 찾아다닌다. 그렇죠. 가게들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윙이푸드가 그 중에 하나였고 마침 또 윙이푸드가 또 먹을 거
지금 먹을 거 본의 알려주네요. 아니게 또, 네, 네, 갑자기 푸드가 먹는 되네요. 얘기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수익률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 한번 해봤고 우리 김민경 사모님께서 이제 시황에 있는 좀 시황의 앞으로 시장 상황과 종목에 대한 질문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한번 하나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시황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 예상치를 웃돈 PPI의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PPI는 CPI에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 PPI가 오르는 게 향후 인플레이션이 꺾이다가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 시장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주에는 CPI 그리고 FOMC 회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말 빅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진 대표님께서는 이 12월에 얼마 남지 않은 증시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13일이죠. 네. 네. 우리나라 기준은 뭐 내일 모레로 새벽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동안에 미국 연준 말 그대로 통화 정책을 4번 연속, 4회 연속이나 75bp 자이언트 스텝을 거침없이 밟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이렇게 폭락을 했었고요. 미국 증시도 많이 폭락을 했고 글로벌 전반적으로 증시가 많이 하락하는 요인이 되었었는데 아무래도 12월에는 지지난주에 제롬 파월 의장이 발표한 게 50bp 빅스텝을 밟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50bp 인상 가능성을 좀 높게 근데 보고 그게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좀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 아닌가요? 네, 지금 반영이 됐는데 아무래도 지금 최근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고용 지표가 발표된 이후부터 지난주에 내내 거의 뭐 상승이 막히고 나서 쭉 떨어졌어요. 계속 그때 그러니까 밀렸어요. 좀 미리 선반영돼서 올라왔다가 네. 고용지표 나오면서 다시 또 너무 잘 나오니까 네, 너무 잘 나오니까 다시- 이거 물가 다시 네.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살짝 밀렸습니다. 상태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50pp를 하게 되면 다시 거의- 올라올 수 있다.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딱 50bp는 거의 대부분 가능성이 높다,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는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얼만큼 스토크. 예, 네. 내년의 목표치, 금리 목표치를 얼만까지 잡느냐가 지금 상단 레벨 오히려 정도가. 오히려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최근 뭐 12월 달에 금리 그 인상 폭이 중요하기보다는 오히려 내년에 언제까지 얼만큼의 목표치를 갖고 인상을 할 것인지 긴축 정책을 할 것인지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산타 랠리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좀 꺾일 것인지에 대한 판가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난주 이번 주 약간 좀 시장이 관망한 장세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부터 반영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산타 랠리 1, 2주 동안은 반등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한마디로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웰이 산타의 멱살 잡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네. 오늘 땡겨 오는 거고 네. 제롬 파웰이 있는데 근데 제롬 파월이 사실상 본인이 갖고 있는 뉘앙스를 한 번에 바꾸는 사람은 아니라서 네. 제가 볼 때는 산타의 멱살을 잡고 있다가 아직 오지 마봐. 자, 지금이야. 그러면 딱 이때 이런 느낌으로 좀 오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저하고 좀 시간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한 산타가 한 1, 2주 동안 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 해보고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느 때가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 산타가 안 왔을 때는 어차피 다 손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산타가 왔을 때 그때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야 돼. 물린 사람 그 종목 손실 나신 분들도 그때 어떻게 빠져나오고 어떻게 갈아타냐에 따라서 내년 계좌가 빨갛게 시작하느냐 내년에도 우울하게 시작하느냐 요게 관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김민경 아나운서께서 자세한 얘기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우리 빨갛게 계좌를 물들이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문자샵 3989번으로 정진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우리 정진 대표님과 함께라면 이런 수익률 모두 다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우리 정진 대표님과 함께라면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로 덱스터 그리고 한국화장품 위니푸드 같은 모든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확실한 시황으로 우리에게 정확한 수익을 안겨다 주시는데요. 우리 정진 대표님과 함께 확실한 수익 받아가시고 싶으신 분은요.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이 1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문자 샵 3989번으로 정진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정진 대표님 두 네. 번째 질문 한번 가보도록 네. 할게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아바트2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일 모레면 개봉을 하죠. 네. 예매율이 86%를 넘어가면서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또 오늘 중국의 OTT에서 한국 드라마 25 그리고 21가 공개됩니다.
이런 소식 속에 한알영해제 기대감이 커지며 관련된 콘텐츠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 콘텐츠 관련주들이 지난주에도 긍정적인 양상을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랠리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콘텐츠 관련주가 11월 중순 사우디 그 왕세자 방문 이후에 사우디 국부펀드가 카카오 엔터에 8천억 원 가량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콘텐츠 관련주들이 11월 거의 중하순부터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호재가 여기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들어온 게 재벌집 막내아들. 맞습니다. 딱 뜨고. 재벌집 네. 막내 아들 시청률도 들어왔죠. 그다음에 중국의 OTT 승인도 들어왔죠.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웹툰을 직접적으로 맞아요. 지상파에서 반영한다까지 들어왔죠. 우리나라 주변 혹은 또 글로벌 OTT들도 한국의 콘텐츠에 지금 투자를 더 확대하겠다까지 밝혔기 때문에 이 콘텐츠에 대한 관련주들에 대한 말 그대로 좋은 소식, 호재들이 이렇게 연이어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아바타 기점으로 끝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추세 자체를 전환하는 이러한 시기가 아닌가. 추세 대전환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말 그대로. 네. 네. 대전을 좀 큰 보고 있습니다. 물결이 바뀌었다 이거.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한국과 중국과 지난번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정상회담을 했는데 FTA 2단계를 빨리 진행하자 서로 간에 그 동의를 얻었는데 아무래도 그 얘기는 즉 중국에서 그동안 한한령 2016년 사드 보복 이후에 우리나라 컨텐츠나 엔터 쪽에 가장 큰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점차 하나 둘씩 컨텐츠가 승인이 되고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에서 반영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엔터나 콘텐츠 쪽에서 엔터도 좋게 보시는군요. 충분히 투자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실적도 크게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자체가 굉장히 한국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굉장히 넘쳐났었거든요. 아니 보지 말라 그래도 보더라고요. 네. 아니 네. 중국은 뭐 되게 희한해요. 그 미국 불매 운동한다더니 나이키 불매 운동한다더니 어떤 때는 계속 나이키 불태우고 있고 어떤 때는 또 사고 있고. 네. 네. 아무래도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냥 별로 다들 뭐 일치되는 게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중국이 왜 축구 못하는지 그것 때문에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체 운동하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럼 이제 많은 종목들 있잖아요. 네. 엔터까지 지금 껴왔단 말이죠. 네. 엔터까지 꼈으면 지금 요거 종목들 중에 이 종목 정도는 괜찮다. 네. 뭐 하나만 딱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네. 예, 오늘 히든 종목을 뭐 갖고 나왔는지 잘 제가 모르니까. 네. 도대체 뭐 어떤 것들이 좀 판단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종목 중에서 제가 오늘 히든 종목을 바로 이 엔터 이 콘텐츠 관련주를 갖고 그럼 바로 왔거든요. 갈까요 한번? 바로 힌트 가기보다 한번 주시죠. 힌트 먼저. 힌트는 힌트로는 아무래도 지금 JTBC에서 방영되고 있는 인기리 방영되고 있는 재벌집 막내 아들과 관련된 이러한 관련주다. 라고까지만 힌트를 먼저 드릴게요. 관련주 그러면 그 많이 없는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엄청 많이 있어요. 엄청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재벌자 한번 이거 말고 좀 자세히 좀 히든 종목 힌트 이거 단가요 혹시? 내용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벌써 히든 종목을 이렇게 네.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에게 본의 공개가 아니게 됐는데요. 빠르게 공개하게 됐는데요. 네, 제가 벌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히든 종목 슬기로운 의사생활 말 그대로 시리즈 1이 중국 OTT 업체에 여기에 방영이 시작됐다고 그쵸, 합니다. 예. 이 얘기인즉슨 그동안에는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도 간간히 중국 OTT 업체에 방영을 하긴 했는데 솔직히 인기 없는 히트작이 많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거만 하더라고요. 예, 이상한 이슈가 거. 많이 안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승인을 안 해줬거든요. 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뭐 작년에 종영한 구경이라는 드라마도 솔직히 제가 드라마를 많이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쿠라는 OTT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쿠라는 게 그 알리바바 네.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가 OTT 업체인데 여기에서 지금 방영권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돈 주고 샀네요. 네, 말 그대로 원래 돈 안 주고 돈 안 내고 해적권만 맨날 하던 나라가. 아무래도 네. 방영권을 샀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영도 기대가 될 수 있고요. 또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직 조용된 게 아니에요. 지금 네.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JTBC 거의 종합편성 채널 치고 시청률이 무려 21%. 21%. 와, 어마어마한 거의 겁니다, 종편에서는 진짜. 네. 드라마가 평균적으로 3% 내외거든요. 시청률이. 맞아요. 5% 넘으면 잘했다. 대박이다. 네. 대박이다. 잘했다. 요 정도의 수준인데 지금 무려 21%나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왜 이게 또 더 이슈가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냐?
중국의 트위터라고 할 수 있죠. 네. 중국 웨이보 여기에서 와, 15K. 해시태그 키워드가 재벌집 막내 아들 해시태그 키워드가 무려 조회수가 15K가 넘어간다, 훌쩍 넘어간다고 합니다. 네. 즉 중국에서도 지금 뭐 여기저기 송중자리를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태양의 후예도 되게 대박 났잖아요. 제가 중국에서. 사실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때문에 네. 같은 시간에 제 프로그램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송중기 배우님한테 밀렸어요, 제가. 송중기는 건들면 안 되죠, 네. 본부장님. 친구 아니잖아요. 송중기 누이라고 배우님 하면 안 돼요. 때문에라고 하지 배우님이라고 마시고. 네, 송중기 배우님은 변준기 네. 배우님이 사실은 네. 저랑 경쟁하고 있었다라는 아.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이네요. 네. 건강하게 오래 사시겠어요. 네. 근데 그럼 이 모든 재료의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이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요 방금 설명드렸던 지금까지의 재료가 노출된 것 부분도 있었고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봐야 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럼 요게 지금 요걸 히든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 또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면 이 종목을 알 수 있는 이 히든 종목이 네. 그럼 드라마 영화 제작사인가요? 아니면 그거 정도까지만 좀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작사입니다. 아 제작사다. 네, 아 제작사. 제작사가 그래도 관련주들이 몇 개 있는데 네. 헷갈리네요. 예, 일단 요거는 제가 추후에 또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들고 오셨나요? 네, 이거 하나 준비하고 왔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틀 전에 네. 노란톡방에서 네. 그냥 장중에 네. 주기적으로 키다리 스튜디오라는 종목 아시죠? 네. 그 종목을 아니 한번 했다 우리가. 네, 이미 공략을 했는데 당일날 2시간 만에 바로 20% 상승하고 아. 오늘 추가적으로 10% 상승하면서 지금 우리 이미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이미 지금 컨텐츠 관련주 계속 수익을 내고 순환매하면서 있다. 이 종목 돌아가면서 계속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다음 열차그네요. 제가 봤을 여기 이다음 때는 열차. 내일 열차 이 종목으로 지금 선정하였고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지금 그럼 내일 바로 준비해왔습니다. 바로 떠날 수 있겠네요. 네, 내일 아침에 아침까지 떠나려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일 바로 네. 드리겠습니다. 예, 떠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언제 떠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떠난다. 왜냐? 이게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재료와 이슈를 갖고 있다. 맞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좀 좋은 자리인가요? 기술적으로도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공략하기 좋은 자리. 시청자 네. 부담 없는 자리라고 하니까 이제 저도 궁금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머릿속에 한 세네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거 중에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뭐 하면 된다고요? 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김미경 사원님께서 한번 자세하게 안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질문 하나 또 얘기해 주시죠. 네, 우리 정진 대표님께서는 재료와 이슈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수익률을 안겨다 주십니다.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 정진 대표님께서는 확실한 재료로 여러분들에게 중국 리오프닝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로 덱스터, 한국화장품 그리고 윙이푸드 이 종목들로 이런 수익들을 다 안겨다 드렸습니다. 나도 우리 정진 대표님의 수익률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문자 샵 3989번으로 정진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우리 정진 대표님과 함께 이 주식 맛집에 모두 다 참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5G 그리고 이동통신 5G 네, 네. 예, 관련주인데요. 삼성전자가 인도의 1위 통신사인 릴라이언스 지오에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또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5G 가입자가 올해 안에 10억 명 돌파하고 2028년에는 50억 명이 넘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이 됐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5G 그리고 통신 장비의 관련주들이 흐름이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향후 주가 흐름을 어떻게 보시나요? 관련주들 네. 중에서도 몇 개 있는데 좀 찝어서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5G 관련주들은 정말 작년에 시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나 홀로 우울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올해도 우울했어요. 작년, 올해 2년 내내 정말 끝이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계속 하락 추세를 걸었던 게 바로 5G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미국, 일본, 인도에서 5 인프라 구축을 하려고 계획을 했고 예상까지 다 했는데 이게 계속 지연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리오프닝 되면서 사실 5G도 같이 올라온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각 정부에서 이제 5G 인프라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지원시킬 수도 없고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또 서방국, 그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중국의 그 화웨이, 이게 아무래도 통신 장비 업체 세계 1위였는데 화웨이를 제재하다 보니까 거기 빈자리를 우리 삼성전자가 차지할 수 있다. 기대감이 또 굉장히 서려 있었거든요. 재작년만 하더라도. 맞아요. 근데 이런
지연됐죠. 그다음에 빈자리도 많이 못 채우다 하다 보니까 거의 2년 동안에 5G 테마 혹은 이러한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바닥을 다지고 굉장히 좀 횡보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미국 동 인도, 일본 5G 인프라 투자를 계속적으로 지금 확대를 추진 중에 있고요. 예산도 편성돼 있고 오히려 지금부터 돈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각 나라별로 통신사들 1, 2, 3위 업체들이 너도나도 이제 장비를 발주할 것이고 그 발주된 영향에 따라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말 그대로 또 부품을 공급하는 이러한 통신 장비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 또 수주가 나타나면 내년 상반기나 혹은 내년 하반기까지는 충분히 이런 실적에 대해서 크게 컨센서스 자체가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릴라이언스 인도의 최대의 통신사죠. 이 네. 릴라이언스가 삼성전자하고 아주 친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릴라이언스 그 뭄바이에 가면 릴라이언스 그분들이 모여 사는 그 건물이 있거든요. 빌딩이 되게 맞습니다. 유명한 빌딩인데 네. 그 빌딩에 세계 우리 최고의 우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님께서 네, 거기서 그 인도 복장하고 딸 결혼식 때 맞습니다. 거기서 축하하러 오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친합니다. 그럼 네. 뭐냐? 인도가 굳이 지금 국경 맞대고 서로 싸우다 죽었어요. 심지어 군인들이 서로 맞습니다. 싸우다 죽고 중국 이동 통신사를 쓸 필요가 없다. 통신 장비를. 그럼 삼성전자 걸 쓸 때 삼성가 쓰게 되면 그게 바로 수익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럼 혹시 관련주로 좀 볼만한 종목 한 객관식으로 네, 객관식으로 일단 해놓고 그 네. 정답은 저기 톡방에서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한번 관련주 하시죠. 너무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뭐 기가레인, 네. F알텍, 그다음에 기가레인, F알텍. 솔리드 이러한 종목들이 거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고요. 뭐 에이스테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KMW는 좀 뭐 후발주자로 볼 수 있지만 거의 대형주라고 볼 수 있죠.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뭐 특별히 딱 하나 공략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공략할 종목은 2개 있습니다. 아, 2개 정도 있다. 네. 아, 그게 말씀드린 것 중에 2개 있습니다. 네, 2개 정도 있다. 네. 아, 말씀하신 게 4개인가 얘기한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네요. 네, 상당히 좀 괜찮은 제가 봤을 때 50% 확률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 확률 방송에서 보고 멋대로 하지 마시고 톡방에 들어가셔서 톡방에서 시청자 여러분이 같이 함께 우리 정진 대표님이 여기가 맛집이다. 통신 장비, 5G 통신 장비 관련주는 여기가 맛집이다 해서 알려주는 거 위주로 한번 보시면 왜냐면 우리 정진 대표님이 이런 이슈와 재료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 패턴, 차트 패턴에서 상당히 연구가 돼 있는 그런 확률 높은 패턴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좀 실시간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 반드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노란톡방 참여 안내와 함께 우리 김민경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마지막까지 한번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잘 차린 리포트로 배부르게 수익 얻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문자 샵 3989번으로 정진 2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대표님 이제 정말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짧게 아주 네. 짧게 시간 관계상 끝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또 운이 좋게 이렇게 수익률 대회에서 1등을 해서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었는데요. 내일은 주식 맛집 프로그램 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맛있는 혹은 다양하고 높은 수익률을 안겨드릴 수 있게끔 준비해 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 맛집 정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